정읍시 황토현 전승지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정봉준 장군과 농민군 조각상이 친일 작가 김경승에 의해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창 행복주택 건립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창군 지역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 안전진단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선 전주와 군산, 익산을 뺀 나머지 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애를 태우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창군 선운산 등반에 나선 50대 여성이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에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뺀 나머지 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애를 태우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전 결혼한 함다린 씨. 김재 씨의 결혼 장려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면 100만 원의 장려금도 받습니다. 결혼 당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아기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육아 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이 있지만 자기 집이 없는 젊은 부부에겐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줍니다. 주민이 갈수록 줄자 김재 씨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장려책입니다. 김재 씨의 경우 최근 인구 늘리기를 가장 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금과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넷째 아이를 낳으면 1,500만 원을 주고 장수구는 결혼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년 전 185만 선이 무너지면서 올해 182만 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 2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교육과 일자리 문제까지 겹친 농어촌 소도시의 경우 인구를 지키려고 애를 태웁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 장학사업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곤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마다 궁여지책이라도 내지만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척양척외, 즉 서양과 일본을 배척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정읍시 황토현 전승지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 조각상이 있는데요. 하지만 친일 작가 김경승에 의해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황토현 전투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정읍시는 동학농민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며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입니다. 기념관이 들어선 이곳에는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 조각상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의지를 담아낸 이 조각상은 친일 작가로 알려진 김경승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조각상이 동학혁명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민군을 담아낸 조각은 혁명 당시 비장함을 담아내지 못했고 전봉준 장군 동상머리는 죄수로서 관군에 체포됐을 때 맨 상투 그대로입니다. 친일파가 세운 동상이 분명함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 의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승이 만든 남산의 안중근 의사 동상과 국회의사당 이순신 장군 동상은 철거됐습니다. 작가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됐었고 작품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읍 씨는 동상이 노후화되지 않으면 교체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철거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있어가지고요. 일단 노후화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철거를 하고 예산을 수립을 해서 새로운 동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잡고 있어요.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동학농민혁명. 친일 작가가 만든 조각상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고창군 선운산 등반에 나선 50대 여성이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고창 수리봉 정상 근처에서 58살 A씨가 20m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출동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정읍시를 포함해 김제, 고창, 부안 4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사업비 약 12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0기 이상 안치할 수 있는 제2추모관과 8,000기 이상 안치가 가능한 공원형 자연장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조성된 서남권 추모공원은 하루 평균 14건, 모두 2만여 건의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자치단체들마다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순창 지역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창구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순창읍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행복주택 신축사업 현장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공을 외적으로 볼 때 이상이 없게만 하려고 안에 껍데기다 전부 다 이렇게 비장을 해버리니까 그런 현상을 해서 비파기 검사기로 촬영을 해서 기공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완벽될 때까지는 준공 검사를 내주지 말아라고 위에서 주문하고 있죠. 행복주택 시공사 측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근 탐사와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 추가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전 진단을 의뢰했었고 의뢰했은 결과 지금 초과해서 다 나온 상태이고 지금 철근은 그 상태에서 충분하게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하자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 잔손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순창구는 안전진단 장비 도입 등 공사 안전점검 강화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대신 이제 벽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서 보강 조치를 완료했고 추후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면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시 파악이 가능한 안전점검 시스템 마련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전라북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남원시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공공시설 이용객들이 화재 발생 시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해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때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로 질식사하는 경우는 전체 화재 사망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화상이나 열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재 대피용 마스크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여 인명피해가 없는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창 고인돌 마라톤 대회가 지난 17일 고창군에서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4,00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풀코스 남자 경기는 익산의 강동식 선수가 2시간 52분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경기는 3시간 31분을 기록한 경상남도 김해시의 이광숙 선수가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철새도래지 주변을 대상으로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해 소독에 나섭니다. 철새도래지 인근 주요 도로에 대해선 출입자재 현수막을 내걸고 야생조류 분변을 통한 감염을 차단합니다. 지난 5일 부안 개화면 동진강 철새도래지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연말이 점차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정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북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공기세균 청정기 수십 대를 전달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김제시의 각종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김제 시민에게 드리는 작은 행복이라는 책으로 인구정책 지원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김제에 살면서 한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별로 정리했는데 결혼부터 사후까지 모두 112개 사업을 담았습니다. 지역 관련 기관이나 금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20년 정읍시 예산 편성안 규모는 모두 9,152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올해보다 23.7% 증가한 8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옷을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6도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데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m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은 화요일 새벽까지 1cm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겨울과 가을을 오가며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